주봉상에서는 RSI 다이버전스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상태고 매우 유사한 상황이 2022년 하락장이다. 이때도 가격은 하락했는데 RSI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 상승으로의 변곡점이 나타났다. 근데 주의할 점, 여기서 캔들이 많진 않아도 주봉이기 때문에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일주일 7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때의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김수재입니다. 비트코인이 월요일 라이브 이후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65.8K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봉부터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봉 차트를 틀어보시면 주봉상에서는 이미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가격은 하락했는데 RSI는 상승했다.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RSI가 상승을 하거나 이러면 가격이랑 RSI랑 다르게 움직인 거잖아요. RSI가 사전적인 정의로 상대 강도 지수, 실전적인 정의로는 매수세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가격이 빠졌다? 그러면 이 빠진 움직임만큼의 가격이 일종의 휘소다, 거짓된 속임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면 변곡점이 생길 확률이 높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RSI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하면 매수세가 약해졌는데 이만큼의 상승분은 마찬가지로 속임수구나, 변곡점이 올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동안 라이브나 아니면 실전 시황 영상을 통해서 RSI를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봉상에서는 RSI 다이버전스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상태고 매우 유사한 상황이 2022년 하락장이다. 이때도 가격은 하락했는데 RSI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 상승으로의 변곡점이 나타났다. 근데 주의할 점, 여기서 캔들이 많진 않아도 주봉이기 때문에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일주일 7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때의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어보면 161일 정도 되거든요. 이 기간이 거의 반년이다 였다는 거를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어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지금 비트코인이 당장 160일 정도의 기간 동안 더 이렇게 막 횡보를 한다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미 선명하게 떴잖아요. 그래서 일봉으로 같이 봤을 때 일봉에서 이렇게 되면서 엔딩 다이고널 형태가 나오든 가격을 점점 낮추면서 수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멀티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뜰 때 주봉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컨펌이 되고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보고 있는 시나리오고요. 일봉상으로 지금 RSI가 42 정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RSI가 이때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일봉에서 이렇게 RSI가 가파르게 오르는 거를 찾아보기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격 폭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힘이 빠진 채로 횡보를 하다가 이 폭 안에서, 물론 고점을 살짝 높일 수는 있지만 이 폭 안에서 오래 수렴이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저점을 갱신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게 1파, 2파, 3-1파, 3-2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수 있다 정도라는 점. 근데 만약에 상승장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어느 구간에서 상승장이 확정이 되어야 하느냐? 그거는 이만큼을 1파로 본 카운팅 59K 때부터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 69K를 넘겨서 한 70K 정도까지 오르고 이때 수렴하는, 아니면 ABC 형태로 조정하는 모습을 봐야지 이후에 75K 때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기준 중에 하나가 이렇게 1파, 2파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3파를 노란색으로 표시한 2파동, 이 파동이 3파고 4파가 보통 3파에 0.38이 내외로 되돌린다 라는 거를 토대로 한 66K 때 초중반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0.38이 구간을 소폭 넘긴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소폭 넘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중동전쟁이 종전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조금 과하게 오른, 단기적으로 확 오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어서 지금 상승 파동보다는 69K를 그리고 70K 정도를 뚫는 그 파동,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조정이 올 때 상승장이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9K 때서부터 67K 그때까지 움직임, 고점을 소폭 높일 수는 있지만 이 안에서 횡보를 하다가 아니면 수렴을 하다가 저점을 깨고 말아 올리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가격에서부터 60K 때 올라간 파동을 임펄스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한 69K, 70K를 도달하고 그 다음 조정이 많이 안 빠질 수 있느냐. 그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오전 9시부터 현재까지 0.8% 정도 빠졌을 때 이더리움은 0.1% 정도밖에 안 빠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 고점을 먼저 찍어서 파동 카운팅이 조금 일찍 시작된다는 점 말고는 비트코인이랑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서 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되 이 가격을 뚫으면 안 된다, 이 가격이 뚫리면 하방이 조금 더 많이 열린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방이 열린다고 했을 때 그 근거가 요렇게 상승분을 임펄스로 봤는데 이 임펄스의 시작점이 깨지면 이 파가 1파 시작점을 뚫을 수 없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네. 그러면 이게 임펄스가 앞선 파동들과 같이 봤을 때 이런 파동에 대해 속파동이라고 C파 안에서는 임펄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큰 관점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조정파동이 아직 안 끝났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흰색 C파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C파의 목적이 이 A파의 끝점을 깨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만약에 분홍색 선이 깨지면 하늘색 별표를 친 이 가격까지 깨질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변곡점이 올 것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최신 차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봤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과 컨텐츠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